자, 오늘 이 시간에는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노동쟁이 하면 원산 총파업, 대표적인 소작쟁이 하면 암태도 소작쟁이.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에서 24년, 원산 총파업은 1929년. 그래서 20년대에 이러한 노동쟁이와 소작쟁이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던 여러 가지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60만 세 운동과 또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여러 기념하는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월 3일에 달력에 보면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지만, 사실은 그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학생의 날로 지정되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날 쉬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렇게 숭고한 피를 흘렸던 그런 날에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의 또 자세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완성된 데가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또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3.1운동 이후에는 좀 더 실천적으로 뭐 계급의 타파랄지 빈부격차 해소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은 주로 인격 수양, 민중 계몽 주로 이런 거였다면, 그 뒤에 사회주의 영향으로 계급 해방,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다음에 자본가와 노동자, 이러한 계급의 해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청년 총동맹,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1926년에 그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그 순종이 1926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국가의 장례일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게 어느 정도 그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해서 사회주의 계열하고 천도교, 그다음에 학생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거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거족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족적, 그 3.1운동 때도 거족적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빈부의 차이나 또는 자본가나 노동자 차이,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민족이면 모두 다 참여했다. 그래서 이 거족적이라는 말, 그 준비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확산이 되지는 못했지만 학생단체로 주도가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방의 학생들 중심으로 동맹 휴학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거족적인 또 이러한 이념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의 유일당 운동이 필요하겠다. 즉 비록 이념이 좀 다르더라도 민족주의자든 민족 노선이든 사회주의 노선이든 그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념에 따라서 분열하지 말고 민족의 유일당을 만들어서 활동하자,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3년 뒤에 광주에서 항일운동이 있었는데,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이라는 말을 넣어놓게 됐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 11월 3일 기념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일제가 우리 민족에 대한 차별 또는 식민지 교육,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통해서 아주 사상적으로 완성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교육, 그 다음에 식민지 국민으로서 부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일 학생 간에 그 당시에 1929년 10월 30일에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에 그 광주 고등보통학교 에 다니는 광주 제1고, 현재 광주 제1고인데 그 당시는 광주 고등보통학교였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광주 중학교, 이 광주 중학교는 일본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광주 고등보통학교는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었고, 이제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그 충돌의 계기는 그 당시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기옥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박기옥이라고 하는 학생이 당시 광주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희롱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기차 안에 박기옥의 사촌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 사촌 누나가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비가 붙다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개인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결국 일본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학생들의 편파적인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월 30일에 있었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에 확산이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은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 그래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나중에는 대규모 가두 시위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당시 신간회 광주 지부가 지원을 해줬다는 점.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뒤에 나오겠지만, 신간회하고 신민회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애국 계몽 단체이고,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는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 앞에 타협을 했던 민족주의 계열은 자치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고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하고 연합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에서 만든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갖고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었다. 근데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당한 민족적인 차별, 식민지 교육 비판,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그러니까 시작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일제의 식민지 교육과 민족 차별에 대한 차별이었다. 대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학생, 시민, 노동자가 합쳐져서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다. 그래서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다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2의 3.1운동이다. 그래서 3.1운동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독립을 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 이거보다 더 큰 이런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3.1운동이 기폭제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1947년에 일제가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강력한 탄압으로 위축이 돼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많은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건 60만 세 때의 경문이고 이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의 경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60만 세 운동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도 독립이고 물론 여기도 독립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보면은 60만 세 운동 때는 거의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는 검거된 학생들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들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달라. 그다음에 역시 식민지 교육 차별에 대한 것에 항거하기 위해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하라. 노예교육제도 철폐하라. 사회 과학연구 자유 획득하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학생이 중심이었다는 점. 그래서 정리해보면 60만 세 운동은 납세 거부, 노동자 총파업, 소장료 납부 거부, 이런 주로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같은 경우는 주로 검거된 학생의 석방이랄지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자라는 주장이랄지 더 나아가서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전면 부정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이념과 그 노선에 관계없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면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냐. 이념이나 노선이 다르다고 나눠져 있으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그 힘이 뭉쳐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계없이 합쳐서 그래서 이제 민족 유일당 합치자 해서 나온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하고 신민회는 혼동하면 안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신민회 같은 경우는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서 특히 독립운동, 기지건설까지 전반에 걸쳐 주로 활동했던 그런 단체이고, 이제 1927년에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과에 합쳐서 만든 단체가 신간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내용을 선생님이 짤막하게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생일 기억하고 부모님 생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11월 3일이라고 그랬죠. 학생의 날도 우리가 기념해보는 것도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